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44%대의 과세 부과를 암시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세안이 미국 내 비난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과세안이 미국 내 대다수의 디지털 자산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발, 세계 경제 리더로서 미국의 지위를 잃게 할 것이다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함께 살펴보면 좋을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투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다른 디파이 썸머가 재현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2년 전 테라 사태 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었던 디파이 시장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디파이 썸머란 지난 2020년 유동성 채굴과 이자 수익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증했던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참가자가 암호화폐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두 자릿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 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토큰 보상을 받는 대가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25일 미국 SEC를 고소했습니다. 컨센시스가 보낸 고소장은 최근에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사를 감행했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SEC가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권리를 짓밟고 미국 행정절차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EC는 3월부터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나섰었죠. 3월 SEC가 2022년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 이후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재단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서와 데이터를 전부 조사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하이주 스티브 데메트리우 주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개인 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오하이오 블록체인 기본법이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구매나 채굴, 셀프 커스터디, 개인 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을 보호하고요. 이 디지털 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하이오주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이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세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16번째 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9,218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448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752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콘텐토스 18.99% 상승하고 있습니다. 34.78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레이 15.97% 상승하고 있습니다. 138원의 가격입니다. 펀디엑스 8.89% 상승해서 1,029원, 트러스트 스왑 7.53% 상승해서 257원, 스탯 7.5% 상승해서 21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헤데라 6.4% 하락하고 있습니다. 161원의 가격입니다. 엘리시아 6.28% 하락해서 13.28원의 가격입니다. 엑셀라 5.86% 하락하고 있습니다. 1,526원. 오키드 5.66% 하락해서 15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터 토큰 5.28% 하락하고 있습니다.
275원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인데요.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확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수익률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주 수익률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G로도 나가긴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저희는 거의 단기 투자로 진행을 하고 또 톡방에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직접 네. 팔로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동으로 또 팔로잉 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수익률 자체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드의 네. 이만큼이다라는 게 포인트죠. 각 매매별로 따져보면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22%라든지 우와. 이런 수익률이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총 합해서 저희는 이제 분할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각각 매매를 이제 3회 진입했다면 이제 2.2%, 네. 3회 진입해서 이 정도 이렇게씩 수익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일 정도 수익을 매매를 했을 때 전체 뭐 예를 들어 시드가 1억이었다면은 이제 네. 이만큼 수익이었을 거고요. 네. 3만 원이었으면은 이제 그 영 하나 뺀 수익일 거고 네. 그래서 100만 원이었으면 이제 6만 원 정도 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그렇게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겠네요. 네, 일단 사실 저희도 매일 이렇게 수익 내는 건 아니고 이제 톡방에서 네. 쉐어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네이처 지표. 네이처 지표는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톡방 들어오시면 또 무료로 또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네이처 지표는 네. 이제 저희 분석 보실 때마다 뭐 호랑이라든지 제일 유명한 게 태양신호. 그렇죠. 태양이 활짝 이제 떠 있으면은 좋지 않죠. 기분이 맞습니다. 안 좋죠, 우리. 맞습니다. 태양신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수 매도 시점을 잡아주는 지표, 네이처 지표를 이제 또 톡방 들어오셔서 요청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도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한데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코인이 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이제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뛸 것이다라는 기대 있었었죠. 근데 예정된 이벤트였음에 따라서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코즈부 투데이에서는 여러분들께 반감기 가격 좀 선반영됐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시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 신흥국 통화 해지 그리고 통화 정책, 이 재정 정책 실책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고유 가치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감기 이슈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네. 횡보 과정을 좀 거쳐요.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 단위에서도 보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짚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횡보를 네. 거치고 상승이 이어나가는 형태가 많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감기 4월 20일에 이제 됐는데 이제 아마 네. 조금 더 횡보를 거친 후에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슈보다는 조금 더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신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 단위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톡방에서도 계속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네.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선 저점을 올리고 있다. 네. 저점을 올리고 있죠. 네. 상승 추세라는 거고 이게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두 번째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점을 낮추고 있다. 그러면 뭐죠? 고점을 놔두고 있다 하락 추세. 맞습니다. 하락 네.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가 만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박 수렴의 형태로 응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도적 관점에서 4시간봉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수렴 거친 후 여기 저항 맞고 빠지는 이런 수렴의 형태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옆으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수렴에서 이 위를 뚫으면 위로 가는 거고 네. 아래로 뚫으면 아래로 간다라고 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도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보이실까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혹시 보이신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옆으로 쭉 이렇게 좀 하락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 이평선 관점, 4시간봉 이평선 관점 네. 상에서는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보라색이 120, 그다음에 파란색이 20, 빨간색 네. 60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 같아요.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이 단기 추세선인데 일단은 제외하고 모두 역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기 추세가 좀 올라가줘야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22평 밴드까지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을 막고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막고 좀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작도적 관점이랑 연계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상승 채널과 22평선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조금 더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 구간이 먼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지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보는 건 스토캐스틱 네. 지표예요. 스토캐스틱 지표. 스토캐스틱 지표 저희가 맨날 봤는데 혹시 네. 어떤 건지 중기적인 거랑 장기적인 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맞죠. 맞죠? 그렇죠. 네. 보조 지표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랩터님께서는 중기랑 네. 장기만 또 보고 네. 계시는 부분인데 랩터 전문가님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네. 랩터 전문가님에 맞는 우등생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다 같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저희는 단기 스토캐스틱을 보고 있고요. 얘는 중기 스토캐스틱, 얘는 장기 스토캐스틱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이 스토캐스틱 자체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 있을 때 좋을까요? 위에 있을 때 좋을까요? 저는 저기에서 네. 이제 이렇게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것밖에 못 보겠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선은 이 구간이 저점에 있을 때, 과매도 구간에 전반적으로 존재할 때 네. 가격이 싸지고 있는 구간이다. 가격이 싼 가격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가격이 싼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폭발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상승 추세 중에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일 때 네. 저희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4시간 봉상 일단 상승 추세선 구간이기도 하고 저점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장기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상으로는 지금 저점 구간일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22평선과 보조 지표의 갈림길 상황에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보조 지표의 힘을 오른다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노려볼 수 있고 이 힘이 다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이탈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미국이랑 시차가 있고 또 이제 주말이잖아요.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과는 다르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비트코인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좀 4시간 봉을 현재 보고 있고 그다음에 1시간 봉 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침 구간에는 1시간 봉이나 15분 봉 정 관점으로 좀 시황을 드렸고 하락 쪽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62평선이랑 더불어서 구름대 구간 네.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 이렇게 꼬리까지 길게 달고 이 구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실제로 톡방에서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보겠다 시황 보고 해서 네. 또 수익을 28% 정도 보신 분이 또 톡방에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조 지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봉 차트에서 고점 구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하락으로 좀 떨어져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시간 봉상 구름대랑 막혀 있는 상태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4시간 봉에 저점을 받쳐주고 있는 형태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늘 좀 장이 재미없었을 거예요. 계속 응축 형태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현재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새벽에 매매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보다는 여기서 하락으로 한 판 더 빠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가 아직 하방 각도로 떨어져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져지고 상승 트렌드 하단부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상승 네. 추세선의 하단부의 단기 반등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꼼꼼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이 인프라 개발사 제가 앞에서도 짚어드렸는데요. 이 컨센시스가 미국의 SE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걸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이 최대 법적 불확실성의 하나를 해결하겠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이제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더리움의 현재 이슈 이제 이것저것 말이 많죠. 상장이 된다, 좀 안 좋은 말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기억나실까요? 일단 이 뉴스에는 좀 뉴스보다 선반영이 되는 건 차트다. 그렇죠. 일단 그것도 맞고 네.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야, 그러니까 어떤 ETF로 승인이 나든 아니면 네. 이제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나든 그때 이제 네. 이슈가 명확하게 나면서 차트적으로 움직여지고 이제 슬슬 이제 지겨워진 거예요, 차트도. 네네. 이제 그만 떠들어라. 그래서 이제 네. 차트가 이제 변동폭이 그런 어떤 이슈들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네.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형태, 이렇게 보조 추세선까지 이렇게 잘 맞는 형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상승 추세선도 이제 한 번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그어본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에 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 이더리움의 매수의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상승 추세선 하단부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도 요 지지받는 구간에 한 번 더 도달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일봉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상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구름대도 같이 본다면 자, 여기 구름대랑 22평선 똑같이 하방으로 꺾여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 쪽으로 이탈?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 네, 이런 그럼 식으로. 힘이 센 거예요? 하락할 수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고점을 낮추는 정도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각도를 낮춰졌는데 지금은 네. 지금 조금 더 고점으로 의심될 만한 지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음.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네. 지지를 받고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받는다면 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시간으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4시간 봉 차트고요. 네. 여기 62평선, 중기 추세, 그리고 구름대.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구름대 위에 있을 때 네. 상승 추세고 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평선이 하락
역배열 중이긴 하나 네. 구름대나 62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좀 상승으로 바뀔 희망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저 이평선이랑 네. 그다음에 구름대랑 만나는 거는 또 영향이 뭐 있나요? 네, 사실 이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는 상관이 네. 아예 없어요? 다른 차트인데 네. 이 관점, 이동평균선의 관점과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의 관점을 동시에 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이게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다른 좋을 것 같아요. 관점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도 합치해서 보려면 이제 단기 네.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의 관점을 나눠서 보면 좋기 때문에 네. 그럼 구름대랑 이 62도 평균선이 얼추 유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 추세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려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말은 응축 혹은 좀 하락 쪽으로 유리한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슬프네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 혹은 지금 음. 이더리움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하기는 좀 좋지 않을 장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돌아가고 또 이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 타점을 좀 잡아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더리움 보유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더리움 일단은 좀 단기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시간봉으로 이제 오늘 밤자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42동 평균선.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단타를 해야겠다. 매수를 관점을 잡아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네, 비교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1시간봉이죠. 현재 1시간봉이 네. 242동 평균선. 네.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4시간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2동 평균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시죠? 네. 이제 비트코인의 상황을 봤을 때는 62평선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물론 약간 사소한 차이기도 하고 어떤 평균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지선에 있는 게 지지선 위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으로 매수 관점을 잡아보신다면 이더리움 쪽으로 잡아보시고 매도 관점으로 잡아보신다면은 네. 비트코인 쪽으로 잡아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하락 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이 상추에서 하단부에 한 번은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거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이게 원웨이로 빠져버리는 거는 이제 급락 시작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아까 그어놨던 추세선 하단부를 지지를 받고 반등을 네. 받는 그런 시점, 요 구간 있죠. 네. 이런 구간에 노려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지지받고 반등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꼭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네. 구간에 만났을 경우 여기는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사이에는 확실히 조금 변동폭이 네.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시간봉, 뭐 5분봉 단위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처 지표 저희가 또 활용하고 있죠. 네이처 지표를 또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차트가 많이 애매한 차트일 경우 좀 신호가 많이 안 나와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용 신호가 나오긴 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도 있죠. 이렇게 매도 쪽으로 좋은 자리에는 신호가 잘 나와주긴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네이처 지표도 좀 신호가 좀 잘 안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네이처 지표를 활용해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꼼꼼히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토스 22.4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7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레이 18.49% 상승하고 있습니다. 141원의 가격입니다. 펀디엑스 1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1,046원의 가격입니다. 트러스트 스왑 7.95% 상승하고 있습니다. 258원의 가격입니다. 스탯 7.5% 상승해서 21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의 가격입니다. 헤다라 6.4% 하락해서 161원의 가격입니다. 엑셀라 6.05% 하락하고 있네요. 1,523원의 가격입니다. 엘리시아 5.93% 하락하고 있습니다. 13.33원의 가격입니다. 온톨로지 5.89% 하락하고 있습니다. 543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콘텐토스 22.82%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스트리트 6.76%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이 15.97% 상승하고 있고요. 레버파이 2.8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세 속에서도 이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펀디엑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 디핀 테마 코인입니다. 이 새로운 테마로 디핀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요. 디핀이 무슨 의미냐면은 분산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세계의 인프라를 만들고 또 관리하는 이 새로운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디핀에서는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펀디엑스의 차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펀디엑스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펀디엑스 차트 지금 3위 정도로 네. 급등 종목 중 하나인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조 지표 있죠. 스토캐스틱 지표. 네. 스토캐스틱 지표가 저점 구간일 때 매수를 좀 가격이 싼 편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이 스토캐스틱이 저점 구간일 때 저 용이나 개구리 신호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게 되면 이게 용 신호, 개구리가 좀 일찍 나와줬고 중기 추세에 저점 신호기 때문에 개구리 신호는 네. 여기 애매한 용은 이제 장기의 저점 신호기 때문에 지금 장기 저점 신호까지 명확하게 장악경 형태까지 나와주고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4시간 봉의 보조 지표상 저점 구간을 충분히 숙성시켰던 콘이다. 숙성? 네. 그렇죠. 네네. 숙성 맞죠? 네. 네.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비벼주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 김치 같은데요. 비벼서 숙성시킨 좋습니다. 펀디엑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신호와 함께 같이 나와줄 것 같아요. 자, 일단 작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일봉 단위로 한번 가서 보게 된다면 일단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820원대부터 거의 1250원대까지 이렇게 네모 박스권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네모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있는 구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작도상 이평선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62평선과 구름대는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중? 좋았습니다. 네. 네, 중기 추세. 쉽지 않아요. 지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62평선 진작에 떨어진 지가 오랜데 네.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훨씬 좋은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네, 그렇죠. 네. 구름대 위에 있고 62평선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봉상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에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기깔나게 또 네이처 지표가 딱 나와주면서 좋은 매수 타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추세가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펀디엑스 관점 아주 좋아 보이고요. 상승 추세선도 이렇게 작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작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주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들 1,000원대 좀 안 되는 구간들 이런 데서 매수를 받아보면 좀 좋은 추세를 누려볼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일단 저는 좀 조정한 파동을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봉상으로 살펴본다면은 일단 좀 많이 급등이 나와주고 고점을 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단기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준다면은 그런 구간에 매수를 받고 한 파동 더 큰 상승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온 코인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Q&A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P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리플님 오랜만입니다. 아쉽네요. 카피만 따라가다 오늘 대기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에이다 좀 분석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에이다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네, 0.1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76원으로 가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진입 관점으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 말씀해주신 지지선 구간인 것 같아서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에이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에이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에 이제 방송 많이 잘 들어주신 분 같아요. 네. 이제 일단은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634원대 이렇게 수평 지지 구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고 아마 전에도 이게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아마 이 구간이 수평 지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평 지지 구간이랑 겹치면서 242동 평균선, 검정색 242동 평균선 구간도 겹쳐주면서 그리고 이제 용신호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으로 좀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의 매수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장에는 좀 횡보가 거치고 뭐 이더리움의 힘으로 혹은 아까 말했던 펀디엑스가 좀 저점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힘으로 좀 상승을 나와준다면 이런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는 매수받기 좋은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물대 구간이 겹쳐져 있는 구간과 더불어서 242평선도 같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610원대 구간 있죠.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매물대 구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집이 가능한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고 야락시장 네. 돌파하는 걸 보고 잡으셔도 상관이 없고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안정적으로 조금 더 가격이 쌀 때 매수를 받으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시간 봉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시간 봉 단위로 보게 되면은 우선 이렇게 나와주시고 보조 지표도 이제 4시간 봉에서 역배열 상태긴 해요. 네. 역배열 상태에서 저점 신호는 조금 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 구간이랑 올려주는 구간의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단위로 본다면은 614원대까지 매집을 천천히 해 나가고 네. 단기적인 반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 지금 매집 관점 아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역시 열심히 맹수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네, 좋게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시장이 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방송 끝에 준비한 코인도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코즈부 투데이랑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으로 또 질문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올라타님께서 오브스 진입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격 좀 잡아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브스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브스 1.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99원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오브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에서도 이제 또 도빈님이 또 답변을 잘 주셨어요. 네. 한번 또 방송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쉐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선을 저는 이탈한 코인인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브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다시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당장에는 이렇게 꼬리 달린 이런 구간 51원대, 이제 51원대
똑같이 수평 지지를 버텨주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 타점으로 좀 나쁘지 않은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타님 네. 지금 사실 휴가 가신다고 그래요, 말씀 주셨긴 그래요. 해서 네.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좀 나쁘지 않은 위치지 않을까 일봉 단위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보시면은 일봉 단위에서 용신호. 쟤는 뭔가요? 네. 용신호 아까 계속 너무 보였죠? 용이 조금해서 네. 제 눈에는 개구리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작은 신호일수록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또 화면으로 보면 작지만 또 네. 트레이딩 뷰로 보면 또 크기 네.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 지표들도 이제 저점 구간이죠. 네. 자, 보조 지표들이 저점 구간일 때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려워하는 눈빛. 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네. 좀 두려웠네요. 혹시 저 눈빛, 티라노님의 저 눈빛은 나에게 질문을 할 눈빛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 네. 좋습니다. 또 질문. 복습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보조 지표들이 스토캐스틱들이 저점 네. 구간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싼 구간이고 그 구간의 지지선 구간이고 또 상승 추세면은 좋은 진입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자리가 네이처 지표의 용신으로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스 코인은 전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차트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등생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지만 이제 다들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은 차트 보는 눈들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트코인을 막 많이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희 분석 방법이나 혹은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발굴하고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끼리도 또 서로 아시고 서로 좀 더 도움을 받아가시는 그런 좋은 톡방이지 않나. 건강한 톡방. 건강한 톡방.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 단점에서 지금 매수를 받고 한 10% 이내에 10%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시간 봉 잠깐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4시간 봉상에서도 좀 지우고 보면 일단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라서 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으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50원대 구간을 좀 손절을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좀 매집을 해보고 단기 반등에 익절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하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항 맞고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오브스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 오랜만에 리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리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힘드네요 라고 울고 계세요. 이제 보시면은 리플 가격 좀 봐주셨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리플 가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리플 0.1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51원으로 가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은의 영혼이 담긴 코인이죠. 현재 리플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리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톡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리플 10층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저희 그러네요. 여기 이제 또 말씀 주셨네요. 비중이 크게 들어가서 걱정이네요라고 주셨어요. 일단 아마 리플은 계속 묶여 계신 것 같고 또 단기 관점에 저희 매매 아까 수익률 자랑하시는 거 거의 다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플 물려 계신 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좀 마음 편하게 수익 계속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리플 좀 위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고 좀 비중도 크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층이시면. 근데 아마 조금씩 저희가 말씀한 구간에 매집 좀 하셔갖고 평균이 좀 낮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리플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선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리플 10층님 말고도 아까 또 다른 분이 또 질문 주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좀 답변 드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분은 90원대. 90원이 아니라 900원대. 900원이죠. 이 구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간인데 일단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지선도 같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삼각수렴 형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작도도 살짝 4시간 봉 가서 해보면은 이렇게 저점이 살짝 올려주고 있는 상황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억지로 그어보면 이거 말고 채널로 그어보도록 할게요. 채널로 그어보면은 이런 식의 작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에 또 애매한 위치긴 해요.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긴 합니다만 일단 하락 추세선도 이렇게 같이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선 돌파하고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걸 떠나서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 아마 이 수평 매물대 구간까지 830원대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좀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많은 900원 이상까지는 바라기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 매물대 구간이 600원대 구간이 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저기
팔로잉 네. 해주시면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플 10층님을 위해서 꼼꼼한 전략 세워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콘텐토스 분석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콘텐토스 가격 살펴보러 갈게요. 콘텐토스 강한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24.9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6.52원으로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콘텐토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콘텐토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상위 상승률 종목 1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아주 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아주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온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관망하는 게 저희가 좀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이런 급등이 나온 코인들에서 뭘 찾아봐야 되냐면은 네. 급등이 언제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떻게 나온 걸까요? 네, 그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 중에 지지선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차트들 있죠. 이렇게 네. 이따가 또 추천 종목에서도 또 살짝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런 네. 식으로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런 지점이 좀 매수 포인트로 작용하면서 펌핑이 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네. 구름대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평선의 정배열 상태. 음. 이평선 정배열 상태가 또 폭발하기 좋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폭발 진행 중일 때는 이렇게 5이평선 있죠. 저희 네. 비트코인 일봉 많이 봤을 때 이런 5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네. 이런 폭발 중인 코인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폭발하고 있는 5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 당연히 힘들고 좀 더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22동 평균선 그리고 20고가 이평선 구간 이런 데 지지를 받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22평 고가 저가 이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폭발이 나올 때는 항상 20고가 이평을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폭발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폭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받아보신다면은 이렇게 20고가 이평 이렇게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혹 뛰어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 중에서 가능한 이렇게 22평선 지지 받을 때 매수를 받아보신다면은 좀 좋은 추세의 코인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올라가는 차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로 급등 나온 콘텐토스도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살펴보러 갈게요. 이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아코인 평단 0.04030인데 이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제 시아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아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코인은 이제 정반대죠, 상황이. 그렇네요. 그림이 그렇죠.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선들만 좀 살짝 볼게요. 자, 네. 이렇게만 본다면은 자, 이 방금 본 콘텐토스 코인 네. 어때죠? 이 선들이 어떻게 돼 있죠?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22동 정배열. 평균선. 네. 네, 맞아요. 맞죠? 네,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정배열 아니네요. 맞아요. 정배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정배열이라는 게 어쨌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을 골든 네. 크로스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정배열로 제가 좋아합니다. 네, 좋죠. 네. 여기로 가고 있는 코인인데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역배열. 그렇죠. 역배열 네. 상태고 이제 22평선이 62평선 위에 있긴 하나 어쨌든 하락 중인 모습도 확인이 가능할 그럼 것 저게 같아요. 데드크로스인가요? 데드크로스는 교차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여기는 안 이미 나오고.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요. 근데 이때 네네. 있죠. 네. 22일 4시간 모인 거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 이제 이렇게 또 떨어지면 데드 크로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상 22평선이 62평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요 지점까지 된다면 이제 하락 쪽으로 폭발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네이처 클로버 신호가 물론 3시간 뒤에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된다면 이런 클로버 구간까지 확인이 되면서 여기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한 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5이평선까지 좀 돌파를 해주고 큰 저항선 구간이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해 봤을 때 이제 5이평선이 하방으로 꺾여져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저항을 맞고 빠져버리는 형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겠다. 만약 이 지금 제가 한 작도와 이 네이처 지표를 믿고 매수를 하시겠다면은 네. 저는 조금 더 내려가서 1시간봉 상황에서나 아니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을 좀 빠르게 잡아보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절을 빠르게 잡으신다면은 10.6원대 10.6원대 잡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은 저 22평선 있죠. 네. 내려오고 있는데 1시간 봉상 22평선을 이렇게 이렇게 되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중요한 매매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이 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시아 코인 질문 주신 분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알고랜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알고랜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가격 볼게요. 네, 2.0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4원으로 가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알고랜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알고랜드 차트 빠르게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 관점에서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관점에서 길게 꼬리를 한번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이만큼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하락 쪽으로 시그널이 보여줘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단기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점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단기 반등도 가능하고 여기 힘을 조금 못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 한 번만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상승 추세는 좀 이탈한 상황이고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힘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매도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 체크하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잘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버 투데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은 사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네. 코인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니어 프로토콜? 맞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두고두고 할 시간도 없네요. 네, 시간 없어요. 급하니까. 네, 빨리 보죠. 네, 니어 프로토콜이고요. 네. 네, 니어 프로토콜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지난번에는 말한 관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네. 지지를 받고 이 매물대를 구간을 박스권을 지지를 받고 올려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평선 관점에서 또 보게 된다면은 구름대랑 정배열 상태인 몇 없는 코인 중에 하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고가이평 위에 있을 때 폭발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고가이평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는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저희가 이때 관심종으로 말하면은 네. 꼭 내일 맞아요. 하락 신호가 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좋은 사트였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햇님이 네. 이렇게 떠 있네요. 태양 신호가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함께 같이 따라오라는 의미죠. 네. 노란독방 들어오셔서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차트가 단기적인 조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신호가 떴다는 거는 일단 조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준 후에 이 242평선과 구름대, 62평 이런 지지부 구간에서 저는 이런 구간에 좀 매수를 받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절 구간을 9,500원대 잡아보시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9,500원 근처 구간에서 이런데 매수를 받아보면은 전반적인 상승 느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봉상 차트가 다른 차트에 비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네네. 좀 설령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이 깨지더라도 매수받을 구간이 워낙 많아서 좀 탈출하기 용이한 차트고 또 폭발하기에 좀 유의미한 차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니어 프로토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니어 프로토콜 역시도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꼼꼼하게 매도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난 것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증이 생기실 때는 방송 보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이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피러너 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